아침 출근길, 도시는 여전히 붐빕니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지하철은 가득 차 있으며 뉴스에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가는 아직 버티고 있고 공식 통계 속 실업률도 낮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드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고 사려고 했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은 채 결제를 미루고 약속 하나쯤은 다음 달로 미루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무언가는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직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거리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채용은 조용히 멈추고 있고 투자는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소비는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에도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숫자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괜찮아 보일 때 가장 위험한 신호들은 조용히 나타납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거리는 다시 붐비기 시작합니다. 식당에는 대기 줄이 생기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며 말합니다. 아직 경제는 괜찮은 것 같다고. 뉴스 속 숫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지금은 아직 위기가 아니라고,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떠올리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을 바꿉니다. 지출을 줄이고 계획을 미루고 결정을 늦춥니다.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누군가 이제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붕괴 직전에 가장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고용시장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규직 채용은 줄어들고 단기 계약과 유연 고용이 늘어납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그 일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월급은 들어오지만 다음 달도 같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 비용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조용히 채용을 멈춥니다. 해고하지는 않지만 새로 뽑지도 않습니다. 이 결정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즉시 느낍니다. 이력서를 보내도 답이 없고 면접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 순간부터 고용시장은 식기 시작합니다. 아직 숫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를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치품을 줄입니다. 여행을 미루고 외식을 줄이고 큰 지출을 다음으로 넘깁니다.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현금을 지키는 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시장에 즉시 전달됩니다. 매출이 줄고 재고가 쌓이며 기업의 계획이 수정됩니다. 자동차나 가전처럼 큰 금액이 들어가는 소비는 가장 먼저 멈춥니다. 사람들은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조금 더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선택을 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절약은 미미하지만 수백만 명의 절약은 경제 전체를 바꿉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고용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소비는 경제의 진짜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람보다 돈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감정에 민감합니다.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을 선택합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무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커 보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조심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 자체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선택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이지만 시장 전체에서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은 다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불안은 서로를 강화하며 커져갑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화입니다. 돈의 이동은 환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뉴스 속 숫자일 뿐 당장의 삶과는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시간을 두고 현실로 들어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합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원가 부담이 계속되면 결국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정기 요금을 낼 때, 교통비를 지불할 때 조금씩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해집니다. 이때 소비는 다시 한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과 고용으로 되돌아갑니다. 환율과 물가는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위기를 생활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선택들 중 틀린 선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을 미루고 투자를 늦춥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는 언제나 고용이 포함됩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줄입니다. 이 선택은 또 다른 기업의 매출을 줄이고 그 기업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순환은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경제는 누군가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을 때, 모두가 안전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더 취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영향을 받는 구조. 합리성이 쌓여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 경제는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호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지표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고용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으며 정책 당국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같은 시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지금 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깊은 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갈래길 사이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싣느냐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고 도시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덜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군가는 계획했던 구매를 취소하고 누군가는 채용 계획을 다시 접어둡니다. 이 선택들은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뉴스가 되지도 않고 통계에 바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이런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내일의 흐름을 바꿉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경제는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풍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걷고 있는 걸까요?